정청래가 당 대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 또 네.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근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뭐 이재명을 마지막까지 지킬 사람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지키는데 행동으로 뒷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즉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충정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일 경우에도 네. 능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쳤는데 이건 그렇죠.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든가 네. 또는 뭐 선거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에서 행동으로 뒷받침을 못했다 실천력으로. 네. 그렇다면 아무리 그 의도를 좋게 평가해 주더라도 실력으로 뒷받침을 못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네네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도 추진하고 국가 운영도 좀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당이 앞에 서서 길을 내주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계속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관계가 악화되고 뭐 갈등이 격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 진영이 약화되고 극우 세력이 다시 부활해서 그렇죠.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총선 향후의 정권 재창출 여기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대통령이 청와대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청래를 싫어해요. 정청래는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찍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뭐 지극한 유시민 지지자거나 뭐 김어준 신도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민주시민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과제로 놓였는지 아시잖아요. 제발 정청래를 선택하는 그는 우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청래와 뜻을 같이 하는 3명의 친청 최고위원 후보도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다음에 정치적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당원들이 선택하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특히 최민희 씨는 믿고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미약한 스피커로 호소합니다. 정말 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대로 정부가 실패해서 다음에 정권이 넘어간다? 와, 그 다음은 여러분 행복 세상이 열릴까요? 김어준은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되면 악마화할 대상이 생기니까 저쪽 편. 아마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다음에 저쪽 그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누가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보수 재편을 통한 대연합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땐 박근혜, 윤석열의 때가 묻지 않은 최소한 내란에 그렇죠. 가담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일단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편하고 반 이재명 세력을 대거 인입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한국당이 다시 한번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수는 개혁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쪽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부터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개혁을 잘 추진하느냐, 또 거기 성과를 내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텐데 이 상황에서 당이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고 또 정부에 앞서서 오히려 길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이거 비전과 전투력을 가진 네. 그런 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은 이 개혁은 다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냥 이렇게 또 주저앉게 될 것이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정청래나 이런 팀 김어준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되고
조국 대 한동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대선에서 여러분 제 농담 같습니까? 제가 저 어떻게 지어낸 얘기 같아요?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거라고 한번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은 단순히 이 극우 세력의 지지만 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연합을 구성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이미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동훈을 밀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띄우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거의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 청청래는 다음 대선 때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한 채로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 조국을 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하는 구조적 다수라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대1로 총 대결을 해서 예. 뭐 극우 세력과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진영 사람들과 민주 성향의 진영 사람이 붙으면 근소한 차로 이겨왔단 말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예. 지기도 하고. 아니 솔직히 지난 대선 내란이 있고 난 다음에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했으면은 거의 박빙의 승부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내란 직후여서 그나마 그 정도 성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졌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예. 따라서 아예 이쪽이 구조적 다수가 되는 그런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우리보다도 한 뭐 10발짝 더 앞서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2년 뒤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것 같죠? 이번에도 180석 신화가 일어날 것 같죠? 누가 그렇게 장담합니까? 2020년, 2024년에 그렇게 크게 이겨서 다음에도 크게 이길 것 같죠? 여러분 2024년은 윤석열의 그런 이 극악함이 하늘을 찌르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8년에 청청래가 당대표고 조국이 합당돼 가지고 당권을 또 대권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그때도 150석 넘어서 180석에 이를까요?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의 5대5예요. 대한민국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린 진짜 그 정권을 넘겨주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구조적 다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반드시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전략적 선택은 심지어 진보당도 네. 그 머리에 두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 예.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 저 단일화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또 그 어떤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때에도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진정한 파트너는 진보당인 것 같아.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모로 참 그 지금 우리에게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데 그래서 대통령이 좋은 성과 내 가지고 그 저기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때도 국민들이 그래 민주당을 찍어줘야지.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딴죽을 걸고 어깃장 놓는 인간들이 바로 팀 김어준 친문 아닙니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깨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이유는 이런 정청래 등 팀 김어준한테 확실하게 일침을 놓지 못하는 데 따른 어떤 불만 여론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와. 왜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뭐 그렇다 치는데 조국 씨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건 너무 나쁘끄러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원론적으로야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예. 아니 지금 입시 비리로 해가지고 불평등의 표상이 되신 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 해서 제대로 하면 뭐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누구나 다 동의하겠지만 검찰 개혁이니 뭐 언론 개혁이니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제도 개혁만으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고요. 네. 사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악당들은 어떠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반드시 길을 찾아요. 또 나쁜 짓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윤석열이가 검찰 독재를 했을 때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시절의 법과 질서 제도를 가지고 검찰 독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검찰 독재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그걸 이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악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막아놔도 또 길을 찾아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세력 자체를 교체하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나서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 사회를 위한 뭐 네. 대개혁 같은 걸 추진해야 되는데 네. 이 조국 혁신당이 과연 말은 불평등을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네. 그 이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좀 의문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 사회 이상의 비전을 지금까지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뜻 자체는 좀 가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이런 그 검찰 개혁 같은 제도 개혁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비전이 좀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도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안, 해결책,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조국 혁신당 조국하면은 위선의 표상이기도 하죠. 위선. 젊은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죠.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정치인도 없을 거예요. 아니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니 이게 참 큰일입니다. 조국 씨는. 그래놓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이들의 심리는 이건 그냥 김어준한테만 잘 보이면은 그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그 지지율을 올릴 것도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뭐 그냥 젊은이들을 자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그냥 극우 세력으로 몰아버리기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지금은 저는 청년 세대 지지율 이 낮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 전반이 지금 약간 보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이 확연한데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과연 그들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일까라고 하면 어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약발이 안 먹히는 후보일 수도 있어요. 청년 세대한테는. 네. 그렇다면 안 그래도 돌아서고 있는 자꾸 보수화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 네. 조국 대표가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면 그렇다면 과연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회의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극복이 될까요? 저는 극복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아주 심각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 번의 좋은 사건을 거쳐야 될 텐데 이미 청년들 속에서는 좀 낙인 찍힌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과거 이제 자신의 입시 비리 등 네. 각종 그 비리를 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면 복권 받지 않고 끝까지 만기 출소 단 1분도 덜 잊지 않고 나오는 것. 그리고 한동안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걷는다든지 낮은 데로 임한다든지 그래서 아이 그래 저분이 또 그런 아버지로서 그럴 수도 있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그래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진보의 삶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 여기저기서 차출 요구가 나왔을 때 그때 마지못해서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양반은 2심까지 유죄받고 2심 때 유죄 판결 받고는 그 창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본인이 감옥 들어가서 한 반년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니까 나 풀어줘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예. 과거에 이제 조국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네. 위선적이다, 예. 뭐 이중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싫어했다면 네. 현재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 그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복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죠. 저 악플도 사라지고 무플만 남았죠. 그렇죠. 예. 무관심이죠,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예.